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단어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간단한 것부터 저거 분명히 한국어로는 아는데 영어로 뭐라고 할까? 라고 했던 이런 헷갈리는 단어들까지 모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숟가락은 영어로 spo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쯤 들어봤을 분들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가다 그냥 이거 스푼 좀 줘.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어도 아닌 영어도 아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죠. 자, 이런 단어들은 멜로디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스푼이 아니고요. 스푼. 이렇게 뭔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살짝 강세를 주는 이 멜로디를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푼을 볼 때마다 스푼이다 하는 것보다 스푼, that's spoon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숟가락 좀 건네주겠니? 라는 문장 있죠? 이걸 바꿔보면 Can you pass me the spo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냥 숟가락을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놔주세요, 건네주세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할 건데요. 저랑 같이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 문장 감각까지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먼저 can you를 사용한다는 거는 can you, 상대방에게 뭐뭐를 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Can you?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구조 한번 보세요. Pass me the spoon.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느낌을 가진 동사들은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이 순서대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그냥 주다도 있지만 pass, 건네주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농구나 축구할 때도 이렇게 패스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pass me the spoon, 나에게 그 숟가락을 건네주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can you pass me the spoon? 저 스푼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고 딱 물어보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n you pass me the spoon? Can you pass me the spoon?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숟가락이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죠? chopsticks. 네, 이 젓가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chopstick은 젓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매일 사용하는 거죠. 이 젓가락은 익숙한데 이 chopstick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면 이 단어도 여러 번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매일 세끼 먹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chopstick. This is chopstick. 이름을 여러 번 불러준다면 나중에 진짜 딱 이 단어가 chopstick 젓가락, 젓가락 chopstick 정말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럴 때 나 젓가락질 할 줄 모르는데 I don't know how to use chopsticks.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I don't know. 이거는 굉장히 쉬운 말이죠. 나 모르는데? I don't know. 뭘 모르는데? How to use chopsticks. how to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뭐뭐 하는 방법보다는 뭐뭐 하는 거 모르겠어.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젓가락질을 못한다. 이 정도로 의역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계열은 좀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만 제가 저기 외국,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을 보면 젓가락질을 하지 않고 포크로만 먹어서인지 젓가락이 굉장히 손 너무 아프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I don't know how to use chopsticks. 혹은 물어볼 때는 I don't know가 아니고 do you know로 물어보시면 돼요.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그러면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물어보는 거죠. 너 젓가락질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봐서 못한다고 하면 젓가락을 많이 쓰지 않은 식당을 데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숟가락, 젓가락과 더불어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fork, 이 포크입니다. 한국어로 포크, 굉장히 익숙하죠. 영어로 하면 약간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느낌, fork. 네, 몸을 지금 움직여서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영어 수업이 아니고 리듬 수업, 그다음 멜로디 수업, 노래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fork. 자, 그냥 포크가 아니고 fork. 자, 이건 익숙할 테니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새 포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Can I have a new fork?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can you는 상대방에게 뭐뭐 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면 can I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have를 붙은 형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여행 갈 때 can I have 안 하면 끝납니다. can I have? 제가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직역하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뭔가 받다는 느낌이 또 have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an I have?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뭘 받을 수 있죠? A new fork. 새로운 포크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언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뭐 식당 같은 데 하는데 어이쿠 포크를 떨어뜨려 버렸네요. 그럴 때 excuse me 라고 해서 종업원이 오면 Can I have a new fork? 이거 딱 하면 새 포크 갖다 줍니다. 이제 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단어를 알고 문장을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하면 어떤 문장이든지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해 볼까요? Can I have a new fork? 잘하셨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포크와 더불어서 우리가 스테이크 같은 거 썰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죠? 나이프가 있죠. 네, 칼이라고 하는데요. 나이프가 아니고 knife. knife. 네, 이렇게 뭔가 강세만 살짝 줘서 얘기해도 훨씬 더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멜로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프 하면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당황해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동작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원래 knife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프 나이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이프 이런 식으로 동작을 같이 하면 그 맥락상 상황상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은 모두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칼은 잘 안 든다. 잘 안 든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는 This knife doesn't cut well.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동사, 주어 동사 순서로 나오면서 내가 적재적소에 쉬운 말들을 넣으면 되는데요. 너무 어려운 단어, 잘 든다라는 단어 이거 사용하기보다 우리가 아는 표현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자른다고 얘기하죠. cut. 그래서 This knife doesn't cut. 이거는 안 잘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well이면 잘이라는 느낌이니까 잘 안 잘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든다. 이 단어 뭐지? 쉬운 말로 바꿔볼까? 잘 안 든다는 건 잘 안 잘리는 거니까 This knife doesn't cut well.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이거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다른 문장 저와 함께 계속 문장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얼추 예측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예측과 동시에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단계 오면 끝난 거예요. 뭐 해외 나가서 마음껏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is knife doesn't cut well. 이렇게 불만사항을 표시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앞에서 배운 거와 같이 Can I have a new knife? 이런 식으로 새 칼을 달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배운 거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 단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 이렇게 문장으로 여러 개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뭐 파스타 면을 삶거나 아니면 국을 끓일 때 사용하는 냄비는 팟이라고 얘기합니다. pot. 짧게 끝내주시면 돼요. 냄비 아닙니다. po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헷갈리시면 이름표 붙여놓으셔도 괜찮고요. 부엌에 가실 때마다 볼 때마다 pot. 헷갈리면 단어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도움되고요. 이 강의 많이 보는 게 제일 도움 많이 됩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 냄비 태웠어. I burned the pot. 나는 태웠습니다. 냄비를. 이런 문장 구조 가지고 있는 거 잘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냄비를 무수히 많이 태운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I burned the pot. burn 하면 뭔가 태우다는 느낌이죠. 과거형을 사용해서 예전에 태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burned the pot.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연기를 섞어주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I burned the pot. I'm sorry. 이제 눈을 못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냄비를 태운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실제 외국에 가지 않고도 비슷하게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뭐 스팸을 굽거나 뭔가 튀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거,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 요것도 영어 같은데 멜로디만 한번 줘볼게요. frying pan. 앞에는 F 사운드. 바람을 좀 내주시고요. 뒤에는 그냥 팬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rying pan 하면 우리가 아는 프라이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 프라이팬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frying pan 조금 건방지다 뭐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와,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라고 상대방이 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 채널 알려주시면 됩니다. frying pan 기억해 주세요. frying pan.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달구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영어로 하면 heat oil in a frying pan 이렇게 됩니다. 달구다란 표현은 또 우리가 아는 쉬운 표현으로 만들면 heat, 열을 가하다. 네, 그래서 뭔가 열을 가해서 달궈지는 거죠. 이렇게 쉬운 말로 몇 개 안 되는 거 이거를 하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욕심이 생기면 초등학교 한 1학년 수준에서 확 늘면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말하기가 돼야 되니까 간단한 말로 heat oil. 간단하죠? 네, 뭔가 heat oil, 오일을 달거라. in a frying pan. 요 프라이팬 안에, 프라이팬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heat oil in a frying pan. heat oil in a frying pan.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칼질을 하는데 이렇게 칼질하는데 밑에 뭐가 있죠? 네, 이게 받침판 있죠? 이거를 한국어로 도마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utting board, cutting boar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정의 필수품이죠. 집에 아마 도마 하나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요리 안 하시는 분들 말고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도마를 볼 때마다 도마네가 아니고요. cutting board. 자, 인사를 자주 해줘야지 걔랑 친해지면서 알 수 있습니다. Hey, cutting board. Hi. cutting board. cutting board.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 도마가 필요해. I need a cutting board.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이것저것 샀는데 도마를 깜빡한 겁니다. 도마 없으면 진짜 거의 저기 그냥 싱크대에 올려놓고 하거나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도마는 진짜 필수품 오브 더 필수품. 그래서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cutting board. 나중에 얘기하는 순간일 거예요. cutting board. 나는 도마가 필요하다. I need a cutting board. 이 느낌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마가 필요했던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하면서 하면 더 잘해질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접시는 영어로 plate. 우리가 플레이팅 한다고 얘기하죠. 이 접시에다가 예쁘게 막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기본 느낌인 접시의 plate. 이거부터 외워주는 겁니다. 접시는 plate. 이렇게 둥글게 생겨가지고 막 폭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 거. 네, 보통 이제 여기다가 뭐 음식 같은 걸 넣어가지고 먹곤 하죠. 그거는 plate. 네, 모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너의 접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Eat everything on your plat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eat everything. 모든 걸 다 먹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투를 세게 하면서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령문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 먹어? Eat everything. Eat everything. 이거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몸을 살짝 고개든 손이든 아니면 눈을 크게 하든 어딘가를 움직이면서 얘기하면 이 강세를 훨씬 더 잘 줄 수 있을 겁니다. Eat everything. 모든 걸 다 먹어라. On your plate. 너의 접시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고로 여기 있는 on은 접촉을 의미합니다. 옆에 있던 위에 있던 옆에 있던 접촉하고 있으면 on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식물들이 이 접시 위에 나란히 접촉해서 놓여 있죠. 그래서 on your plate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식이 심한 애가 있으면 딱 이렇게 덜어주는 겁니다. 네가 먹을 건 오늘 이거야. 다 먹어야 돼. 여기 피망도 있고 야채도 있지. Eat everything on your plate. 얄짤없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Eat everything on your plate. 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엄마 이러면서 막 반항할 수 있지만 먹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네, 뭐 군대 가면 다 먹을 거긴 하지만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좀 전에는 이렇게 넓적한 그릇을 플레이트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거 말고 밥공기 같은 거 있잖아요. 밥이나 국 담는 이렇게 생긴 움푹한 공기류를 bowl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릇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두 종류만 외워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된 거는 bowl, 밥공기, 국공기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빈 그릇이 어디 있지? 밥을 풀려고 하는데 빈 그릇을 찾는 겁니다. 그릇 중에서도 이런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Where's the empty bowl? 이렇게 하면 빈 그릇이 어디 갔지? 라고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풀 때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밥을 풀려고 하는데 없네? Where's the empty bowl? Where's the empty bowl?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두 개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Plate, bowl. 머릿속에 우리가 아는 그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꼭 한국어로 하기보다는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더 빠르니까 이미지와 영어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해 주세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컵이 있는데요. 컵은 쉬우니까 조금 더 심화시켜서 컵 중에 이렇게 차 마시는 머그컵 있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mug. 너무 머그가 아니고요. mug. 이렇게 살짝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를 마시는 머그컵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차도 많이 마시고 코코아도 담아서 마시고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mug, 너무 머그잔, 머그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mug. 자, 그래서 이 머그잔은 사은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I got this mug as a free gift. 보통 머그잔 같은 경우는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비싼 거 말고 간단한 거 정도는. 그래서 I got this mug. 나는 이 머그잔을 받았어. 일단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추가 느낌, 어떻게 받았는지 뒤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 느낌, 시간, 장소, 이유 같은 걸 뒤에 넣고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는 이 문장 구조도 단어와 함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로써 as를 덧붙여서 as a free gift.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았다. 너무 사은품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free gift,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걸로 바꿔보는 거 계속 해보는 겁니다. I got this mug as a free gift. 한번 해볼게요. I got this mug as a free gif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저와 함께 부엌에서 만날 수 있는, 특히 식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연습해 봤는데요. 좀 우리가 알던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 애매한 것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보는 순간 그 사물을 보고 영어로 바로 나오지 않으면 아직 내 것이 됐다고 봐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연습해 주시고요. 문장도 만들어 보면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